매일 귀가 아플 정도로 큰 소음이 5분에 한 번씩 들린다고 생각해 보이소. 아유, 사람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강서구에 있는 딴치 마을에서는 매일 김해공항에서 날아가는 비행기 소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딴치 마을에서 이래는 못 살겠다고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이번에 1심을 뒤집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음이 배상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김해공항을 더 확장하면 요 주변에 더 많은 곳들이 소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낀데 김해공항을 확장해도 될까 의문이 들지. 오늘 이번에 딴치마을 소음 피해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고산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산 변호사입니다. 예, 지난 9월 23일 부산 딴치마을 주민 147명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입니다. 1심을 뒤집고 정부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선 딴치마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예. 그 김해공항 활주로 북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주로 이착륙 시에 발생되는 소음이 굉장히 큰 곳인데요.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과 함께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2층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민분들과 합심을 해서 2심 항소심에서는 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했고요. 네. 2심 항소심 판결에서는 일정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이 되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보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심 판결과는 다르게 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1심을 뒤집고 이제 국가 배상 판결을 받은 만큼 의미가 더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과거에 2008년경에는 저희가 입증하지 못해서 패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최초로 승소해서 앞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일정 이상 소음에 노출이 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2008년에도 소송하셨다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2008년에는 제가 담당했던 소송은 아니었는데. 본인이 아니었다. 예. 첫 번째. 일단 그리고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보다는 측정하는 과학 기술이라던가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입증이 부족했었고. 예.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이제 기술이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판결에서 저희가 요구되는 입증을 하기가 쉬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판결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번 판결문에서는 그 85웨클이라는 그 웨클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예.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85웨클을 넘는 지역의 경우에는 월 3만 원 가량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인터뷰도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다루긴 했는데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웨클이라는 단위는 국제 항공기구에서 사용되는 단위다 보니까 조금 익숙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친숙한 단위인 데시벨이라는 단위로 좀 말씀드리려면 72데시벨 가량이 되는데요. 지금 기준이 되는 85웨클은. 근데 이 72데시벨이 굉장히 높은 정도의 소음인데 어느 정도냐면 집안에서 TV를 틀어두시면 들리지 않는 정도가 72데시벨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소음이고 법적으로도 말씀드리면은 공장 지역에서 주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한도가 70데시벨입니다. 결국에는 공장 지역에서 발생하는 한도보다도 더 높은 소음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야,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기계 소리가 계속 나는 데서 이제 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이번에 딴치 마을이 소음 피해를 인정받게 되면 또 다른 마을도 줄 소송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기준은 85웨클인데 그 이번 소송을 통해서 제출된 여러 자료들을 보면 활주로의 인근에 있는 여러 마을들도 85웨클 초과하는 지역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준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신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마을에서도 준비하신다면은 여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지금 하도 이슈가 돼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이제 가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정부가 검증을 했고 곧 발표가 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확장이 된다면은 이제 소음 지역도 그만큼 넓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그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우선 뭐 확장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피해가 커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어느 정도 뭐 이착륙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현재 생긴 건 아니니까 뭐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상식적인 한도 안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공항이 확장되면은 활주로가 이제 추가되는 형식이고 해당 활주로에서 이착륙이 늘어나는 만큼의 소음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음 피해 지역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이제 소송도 늘어나고 피해 금액도 늘어나고 배상 금액도 늘어나고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번 판결문은 이제 이 소음에 85웨클 이상 노출된 집은 계속 월 3만 원씩 배상을 한다 하는데 어떻게 들으면 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더 범위가 넓어지고 배상이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줄 소송이 이루어져 가지고 뭐 판결에 또 이렇게 유리하게 된다 하면은 이런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배상액이 또 점점 커지는 거지. 예, 일단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85웨클 이상 지역에는 월 3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제 더 소음이 커져서 90웨클을 초과하는 경우에 월 5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배상액은 가구당이 아니고 가구 원당 배상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 이제 3만 원 배상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이제 가구에서 현재 지금 뭐 4분 기준이라면은 한 가구에 월 12만 원을 배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90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만 원, 1년에 240만 원씩 배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커지면 당연히 배상액도 그에 비례해서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근데 지금도 저 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그 주민들이 일단 약간의 그 지원책 같은 거, 보상책 같은 게 좀 있다고 들었어요. 뭐 전기 요금도 좀 감면해주고 그런 게 실제로 있는 거죠? 지금도. 현재 그 3종 소음 대책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공항공사에서 전기료 감면이라던가 에어컨 설치 등의 여러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정말 시끄러운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수용을 요청하면 수용을 해주는 등 여러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다달이 3만 원씩 가구 원당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 만약에 주민이라면 일단은 이번에 배상 판결을 받은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사실 계속 여기서 사셔야 되니까 요거 말고 무슨 소음 저감 대책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그런 건 있습니까? 이제 소음 자체가 항공기가 이제 이착륙을 하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고 또 김해 공항의 경우에는 이제 군사기지로서의 역할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군용 항공기가 굉장히 소음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공기 자체 소음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한 것인데 현재 이제 뭐 과학기술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불가능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제 뭐 대책이라 해봐야 앞으로 이제 도입되는 항공기가 소음이 적게 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활주로 추가하는 방식에서는 이제 이착륙이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소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산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즈매를 듣고 계십니다.